안녕하십니까, 박정규입니다. 자, 오늘은 전산계 1급 일반전표 입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출문제인데요, 85회부터 한번 해볼게요. 잘 보고 복습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85회 1번입니다. 자,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서 가지고 있던 제품이 전부 날아갔대요. 우리 회사는 이와 관련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네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안타깝게도 제품이 전부 다 날아갔네요. 자, 날아갔으면 다 없어졌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제품이 없어졌다라고 처리해야겠네요. 자, 제품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제품이라는 자산이 없어져야 되니까 자산이 감소. 자산이 감소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그렇죠. 대변으로 가야 되죠. 자, 뭐든지 자산은 나갈 땐 대변입니다. 들어올 땐 자변이죠. 자, 그래서 3,250만원 이 제품이 나가고 왜 나갔나요? 불이야. 불났죠? 불을 재해 손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재해 손실 때문에 제품이 날아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개를 하시고 전산회계 1급에서는 여기다가 제품은 팔았을 때, 판매했을 때, 매출했을 때 대변을 적는데 얘는 판매가 아니고 의도치 않게 날아갔기 때문에 얘는 적요라는 것을 걸어줘야 돼요. 적요 8번 이렇게 적요 8번 걸어주면 이게 제품이 날아갔구나 라는 표시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반드시 적요 8번을 걸어줘야 된다. 요거는 실습 과정에서 더욱 많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갈게요. 2번으로. 자, 회사는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 7월분 퇴직급여가 퇴직연금이 1,352만원을 우리 회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돈 줬나봐요. 제조 부분은 이만큼, 비제조 부분은 이만큼이다 라고 했대요. 제조 부분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퇴직급여가 되겠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만큼이 되겠네요. 자, 이걸 분개하기 전에 일단 확정 기여형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겠네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좀 복잡한 건데, 자, 한 표를 그려서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자, 확정 기여형. 확정 기여라고 하고, 하나는 확정 급여라는 게 있어요. 확정 급여가 있고 확정 기여가 있다. 내용이 뭐냐면, 확정 기여형은 회사가 조급한테 줄 퇴직 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일단 납입을 하는 거예요. 돈을 계속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이 쌓이죠. 그러면 그 외부 금융기관에서 종업원한테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부 금융기관에 기여금, 즉 돈을 낼 때 그 낸 돈을 기여금이라고 부르는데, 그 기여금을 납입하면 회사는 더 이상 그 기여금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 금융기관이 그 기여금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어떤 데 투자를 하고 펀드에 투자를 하거나 해서 수익 창출 활동을 하더라도 회사는 아무 의무 그리고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 외부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가지고 뭐 수익 창출 활동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을 벌면 그 돈을 번 만큼 전부 종업원이 가져갑니다. 즉 퇴직급여가 많아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손해볼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으면 그 손해본 만큼은 종업원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 회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거를 말로 적어보면, 회사는 일단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납부를 해요. 그 납부한 돈을 기여금이라고 하고, 기여금을 납입하면 그걸로써 의무가 종료됩니다. 의무 종료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이 기여금을 납부하고 나서 회사 이 외부 금융기관이
퇴직급여 가지고 투자 활동을 할 때 이득이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전부 다 위험 부담은 종업원이 지는 거예요. 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회사 입장에서 우리는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회계 처리해 볼게요. 회사는 돈을 납입해주고 본인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퇴직급여라는 계정 과목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그런데 확정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확정급여는 확정기여 이외의 퇴직급여 제도를 모두 확정급여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한번 바로 적어볼게요. 회사는 마찬가지로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금을 적립해요. 얘는 또 이름이 뭐 돈을 납부하는 거죠. 그걸 적립금이라고 부르는데 적립금을 납입합니다. 그런데 의무가 종료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 외부 금융기관이 발음이 안 되네요. 외부 금융기관이 이걸 가지고 어떤 투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득이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위험을 전부 다 회사가 지는 거예요. 그럼 이익이 나면 회사가 먹겠죠? 만약에 손실이 나면 회사가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종업원이 받을 급여가 확정되어 있다. 그래서 확정급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종업원 입장에서는 일단 안전하겠네요. 그렇죠? 안전하겠죠? 자, 그래서 이 종업원 위험 부담은 회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의무가 종료되지 않는다. 책임 의무가 있다. 의무 뭐 있다라고 적을게요. 있음이라고 적을게요. 이때는 그러면 회사가 책임져야 되니까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약간 자산 개념인 퇴직, 연금, 운용, 자산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수험자 입장에서 전산회계 1급 수험자 입장에서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단순 암기해 볼게요.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로 처리한다.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한다. 하나는 비용이고 하나는 자산이니까 어차피 둘 다 차변이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는 확정기여형이라고 했으니까 퇴직급여로 처리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제조 부분, 비제조 부분을 나누어서 처리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퇴직급여 일단 제조 부문에서는 얼마? 그죠? 676만원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비제조 부분 판관비가 되겠죠? 판관비에 똑같이 676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대변에는 보통 예금에서 나갔다. 보통 예금에서 얼마? 1,300 이만큼이 나갔네요.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주 형태의 외상매출금 받을 돈이네요. 받을 돈이 30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6개월 만기에 어음으로 받았다라고 했네요. 자, 받을 돈을 받아야 되겠네요. 자, 받을 돈은 처음에 자산이니까 어디에 있었겠죠? 당연히 차변에 있었겠죠. 받았으니까 없어져야 되겠네요. 어디로 없어질까요? 그렇죠. 대변으로 없어져야겠죠. 돈 받았으니까 차변에 적어야겠네요. 일단 어음으로 받았으니까 라고 했으니까 받을 어음이 되겠고 받을 어음 얼마? 300만원 뺀 1000만원이 되겠네요. 10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되겠네요. 자, 현금 얼마? 300만원.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네요. 이번 문제는 좀 쉽네요. 외상 매출금을 어음으로 받고 현금으로 받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어음은 당연히 거래처는 걸어줘야 됩니다. 거래처는 주 형태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4번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